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드리는 DM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오전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거쳐서 금요일 그 다음에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부채 한도 타결 소식에 의한 IRA 관련 법안 예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캐나다의 최대 광물 생산지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광물 협약 체결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디비아 반등, 디지털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증시가 예고를 드린 대로 우리 언제부터 이야기했죠? 요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증시는 2600을 갈 것이다. 그리고 2600을 도달하면 2700도 갈 것이다. 하지만 2600을 도달한 이후에는 증시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제가 보는 뷰는 뭐다? 저는 증시가 2600, 2700을 도달하고 나면 한 10월달 내지는 내년 연말 해가지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2400 내지는 20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증시가 더 뭐랄까요, 첫 번째, 돈이 없어 보입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수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국의 소비 부분, 다시 말하면 중국 쪽에서 전 세계가 기대했던 게 뭐예요?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부양되는 현상을 전 세계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더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열 현상이 너무 심해서 심화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먼저 2차 전지가 증시에 광기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2차 전지주가, 그러니까 그 에코프라나 이런 아이들이 5만원, 6만원, 8만원, 7십만원 넘어갈 때 저는 줄곧 이야기하던 게 2차 전지주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대주 매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드렸던 뷰가 뭐였냐면 포스코가 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말을 한 다음 날부터 포스코 관련주가 떴고요. 2차 전지주가 오기 전에 뭐가 불었었죠? AI에 대한 바람하고 챗봇에 대한 바람, 그죠? 로봇에 대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얘 뜨면 다른 거 안 뜨고요. 얘 뜨니까 다른 거 안 뜨고요. 얘 뜨니까 다른 거 안 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뜰 것이다 라고 줄곧 5월 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뜰 거다. 남들은 다 반도체에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도체가 뜰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동시에 이야기를 했던 게 바이오도 뜰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야기했던 게 게임,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 게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드렸던 대로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메타버스는 어쨌거나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얘는 일단 배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실적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반도체하고 바이오 이렇게 둘이 있는데, 반도체는 이제 떴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뜨니까 어때요? 다른 게 가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미국 쪽에 지금 뜨고 있는 반도체가 뭐죠? 그쵸? 엔비디아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 DM이 정리해드리는 뉴스들 보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말고 다른 해외 증시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엔비디아 말고 뜨고 있는 해외 증시 쪽의 이슈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얼마라고 하죠? 1200조가 넘었죠? 1200조 이상의 시총을 가진 종목은 미국에도 5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0조의 시총을 자랑하는 엔비디아가 하루에 막 20% 오르고 있죠? 바꿔 말하면 엔비디아만 오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오르질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나요? 반도체만 과열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만 과열되고 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왜 반도체만 과열이 될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도대체 왜 반도체만 과열이 될까요? 그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죠?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장은 반도체만 과열되고 있고 시장은 반도체만 과열될 돈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일부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기사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과 대만은 처음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을 했다. 중국은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는 속국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사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미 해군 중국의 함정 대만 해협서 충돌 직전까지, 그리고 150m 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 군함이 대만 해협에서 미국 구축함 150m 앞까지 접근,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왔죠. 이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거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베트남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우리 한국에서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6.25라고 칩시다. 자, 6.25. 그 다음에 저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었던 나라들이죠.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할 때, 베트남 전쟁할 때, 6.25 전쟁할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할 때 뭘 알 수 있나요? 미국이 전쟁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잘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뭘까요? 자, 잘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베트남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6.25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전쟁을 할 때 항상 1입니다. 1. 이 일이 뭐냐면 항상 한 곳의 나라하고만 전쟁을 하는 확고한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두 나라, 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하고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으르렁거리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중국이 끼어가지고 러시아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절대 자신들의 군사력을 여러 곳에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한 곳에만 집중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애가 될 거예요. 한 놈만 팹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러시아, 그러니까 세계 2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와 세계 3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두 나라하고 동시에 붙어야 할 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하고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6.25 때는 사실 중, 북이라기보다는 중국하고 붙은 거죠. 미국은 중국하고 붙은 거죠. 중, 북이라고 보기보다는 중국하고 붙은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러시아하고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중국하고 제대로 붙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잘 보면 미국이 대만하고 첫 무역 협정 체결을 했죠. 이걸 하면 분명히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거야 라는 것을 미국이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죠. 미국은 알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분명히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겠지 라는 걸 알고도 무역 협정 체결을 했을 거고요. 저걸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 협정 체결하는 이유는 중국한테 경고를 하는 거겠죠. 중국아,
너희 함부로 대만 치지 말아라.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만에 공장이 있는데 우리 엔비디아 차세대 칩을 다 대만에서 생산할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죠. 엔비디아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GPU, CPU,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엔비디아 공장이 있는 대만을 쳤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뭐가 생겨요?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 생기죠. 거기다가 미국이 무역 협정 체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치는 순간 반도체에 대한 수급 불안정을 불러오게 되고 우리 이렇게 대만이랑 했는데 중국 너희가 감히 우리 협정국을 쳐? 라는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명분? 중국을 칠 수 있는 명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이면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협정 체결을 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네 대만에서 계속 생산하세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당신네 공장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시간을 벌어놔야 러시아하고의 문제를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젠슨 황이 대만이 좀 불안정하니까 우리 한 발 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이 언제라도 대만을 쳐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미국은 러시아 견제를 해가면서 중국도 견제를 해야 돼요. 힘이 양쪽으로 빠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힘을 집중을 시켜 놓는 모양새만 갖춰 놓으면 중국이 미국 때문에 대만을 치기가 껄끄러워요.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죠. 어떤 시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맞죠? 그렇게 시간을 벌어 놓으면 이게 마무리된 다음에 중국에 집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국은 미리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아하니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긴 있구나 라는 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의 문제를 얼른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걸 해야 중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니 시간 벌기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하니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시장에 돈이 없는 현상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광풍이 불어나면서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아하니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불고 여기 불고 여기 불고 여기 불고 여기 불고 돈이 이렇게 불고 할 때 하나로만 불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불게 되는 게 지금 어때요? 올해 내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지금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5월 달에 사우디 그 교통물류 장관 다녀가서 네옴시티에 대한 바람도 원래 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불었어요. 왜 안 불지? 왜 안 불지? 그게 이제 6월 달에 들어서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없구나. 그래서 시장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증시를 2600, 2700까지 끌어올린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빠져도 된다. 다시 말하면 적은 돈으로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 오후에 3부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